자식보다 낫다. 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일궈온 집을 맡겼는데 혹시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었던 주택연금이 어떻게 한 사람의 노후를 뒤흔드는 눈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눈물을 닦고 내 자산을 지켜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후 5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되었지만 오히려 매일 밤 잠을 설쳐야 했던 한 어르신의 뼈아픈 사연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함정 두 가지를 짚어드릴 겁니다. 2016년 서울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74세 이진섭 어르신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5억 원이 조금 넘는 부부의 피땀이 서린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겁니다. 매달 18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팍팍한 노후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부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참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면서 어르신의 아파트 값이 12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가 들려왔지만 어르신은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이진섭 어르신이 지금 시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매달 받는 돈은 18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매달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 아들까지 나서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거 그냥 해지하시고 집 팔아서 목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매달 180만 원을 받을 때마다 내가 너무 헐값에 내 노후를 팔아버렸구나 하는 박탈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지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르신이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 원금의 이자, 그리고 처음에 냈던 초기 보증료까지 합쳐서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당장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지하고 나면 3년 동안은 이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어 당장의 소득이 끊겨버릴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르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사실 이진섭 어르신의 고민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서는 월간 해지 건수가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반대로 신규 가입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시장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테니 지금 가입하면 손해다 라는 심리가 널리 퍼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함정이 드러납니다. 바로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으로 평생 고정된다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이 제도는 집값 하락의 위험은 국가가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지만 반대로 집값 상승으로 얻는 과실은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장점보다 자산 가치가 커지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기회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마다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다 는 한 해지자의 인터뷰가 바로 이 심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내 선택과 무관하게 제도의 운영 방식 때문에 나도 모르는 손해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미래의 집값 상승률을 실제보다 너무 보수적으로, 즉 낮게 예측해서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연금을 그만큼 덜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감사원은 만약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면 가입자들이 매달 6만 원 정도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맡긴 노후 자금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었던 주택연금의 쓰라린 이면과 두 가지의 구조적 함정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거나 섣불리 해지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주택연금을 현명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오해하는 것이 바로 감정가의 문제입니다. 시세는 10억인데 공시가격 7억으로 연금액을 계산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처럼 시세 조회가 명확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아닌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감정가의 눈물,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될 상황이라도 가입자인 내가 직접 감정평가액으로 연금액을 산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6억 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약 77만 원 정도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용으로 내 집의 가치를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까지 더 높게 인정받고 그로 인해 매달 받는 연금액이 평생 늘어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감정평가라는 카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가입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덜컥 해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하신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받은 연금 원금과 이자,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초기 보증료까지 합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상환금을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가? 둘째, 재가입이 불가능한 3년이라는 소득 공백기 동안 지금의 연금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다른 대안이 확실하게 있는가?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하신 뒤에 집을 처분했을 때 내가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예 라고 답할 수 없다면 섣부른 해지는 오히려 안정된 노후를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종종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부모님과 집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불리고 싶어하는 자녀의 입장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은퇴자는 월 16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집값이 더 오를 텐데 왜 벌써부터 묶어두냐 는 자녀들의 반대로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이 집이 부모님의 남은 생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상속 재산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할 때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식보다 나은 효자가 될 수도 밤새 속을 끓이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맹목적으로 믿거나 불신할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입 전에는 감정평가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 집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받고 가입 후에는 시장의 변화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장점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고 알미 곧 내 노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때 주택연금은 비로소 우리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